그 다음 작품이 맹. 맹. 맹도 역시 이제 뭐 같은 맥락은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그러한 작품을 이제 토착화하는 작품들을 하고. 그래서 나는 약간 그 맹과 윷놀이 이전과 이후가, 네. 그러니까 맹 이전에는 약간 그 서양 작가 예, 예, 예. 와의 콜라보 네, 패러디였으면 이제 뭔가 맹 이후로는 약간 국내 작가들과의 예, 예, 네, 네. 네, 맞아요. 맹 같은 경우에는 그 맹진사택 경사를 이제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 작품을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선배 연출들이나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 동시대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왜냐면 일단 첫째로 계급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가 있고 여성 캐릭터가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 사람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을 동네 처녀 나오고 잔뜩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제 안에는 이제 이미 플랜이 있었죠. 그거를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코미디로 풀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시대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저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연극계의 트렌드와는 약간 결을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가장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해석하는 것도 그 제가 바라보는 동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맹진사택 경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진사택 경사를 맹으로 이제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동적인 일단 그 여성들의 캐릭터를 강화를 했고 하녀로 나오는 그 이쁜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오늘날에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MZ. MZ 세대, MZ 세대로 해서 항상 이제 기득권에 좀 약간 저항하는 그 오늘날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MZ 세대가 갖는 그 애환을 거기다 입히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사건을 끌고 가는 사람은 맹진사지만 거기에서 사건을 더 이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이제 그 부인이라는 얘기죠. 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여성 캐릭터를 그렇게 이제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 갑분이 같은 경우 그 딸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맹진사택 경사에서는 후반부에 가면 그냥 이렇게 울고 끝나는데 결국 자기 자아를 찾아서 비구니가 된다고 절로 절에 들어가는 자아 주체를 가진. 아니 근데 여성 캐릭터들은 왜 자꾸 절로 보내? 그러네. 우필리아도 그러네. 공주 비암 사러 가서 비구니로 살란 말이오. 터미널에서 1시간이면 가니까 그러네. 절로 가네. 그럼 이제 최신작 그 윷놀이 얼마 전에 이제 업로드가 된 작품인데 네. 그 윷놀이에 대한 윷놀이라는 작품은 그 돌아가셨죠. 고 윤조병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 맹진사택 경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창작극을 개발하고 신작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선배 극작가들의 작품들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가불가도 마찬가지고 맹진사택 경사도 마찬가지고 이 윤조병 선생님의 윷놀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아까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피터 셰퍼나 셰익스피어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번역극에 대한 굉장히 선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이 연극계에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고 뭐 피터 셰퍼도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입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뭐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가지고 오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작가, 유명한 작가, 그러한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작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극작가 선배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작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개발하는 것이 이 시대에 좀 이 연극 오늘날의 연극계, 한국 연극계에 좀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도 하고 여러 작품들을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윷놀이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온 거죠. 윷놀이라는 작품을 알게 된 계기는 윤조병 선생님의 그 아드님이신 그 윤시정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윤시정 연출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의 희곡 전집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두께가 상당한데 그 상당하고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 읽긴 읽어야겠는데 뭐부터 읽을까라고 목차를 보니까 제일 짧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윷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읽었단 말이에요.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뭐지? 농민들이 구정지라서 아직 이제 모내기 전에 이제 뭐 심기 이제 전에 이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당에 앉아서 그냥 우리 윷놀이나 하려? 뭐 하죠. 그래서 윷놀이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갈등이 아무것도 없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윤주분 선생님이 왜 이걸 썼을까? 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새벽에 한 큐에 풀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이구나. 독에 걸륜모가 결국은 인생이구나. 앞서고 뒤서고 말을 잡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금방 풀어지기도 하고 이 모습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밑그림들이 이제 한순간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윷놀이를 쓰게 됐고 물론 몇 장 안 되는 분량이 지금 뭐 1시간 이상 되는 분량으로 느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그 작품에 넣었죠. 그러면서 이 작품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어떤 예술가로서 말고 그냥 한 이철이라는 인간으로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과연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극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는 내 삶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사유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윷놀이라는 작품이 저는 참 제게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작은 작품이지만 굉장히 큰 어떤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근데 충청도 그 윷놀이가 네. 난 처음에 제목 듣고서 네. 형 신작 뭐예요? 그러니까 윷놀이 할 거야. 네. 이거 벌써부터 비극의 냄새가. 눈치챘구나. 그 앞에 수식어가 보잖아요.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그러니까. 않는 그 윷놀이. 근데 이게 충청도에서도 그 윷놀이의 문화가 윷놀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윷놀이는. 그래서 앞에 그 얘기를 넣은 거예요.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삶을 한 번 더 멈추게 하고 싶은 그 의미로서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이라는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였고 또 하나는 그 윷놀이라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 좋은 게임이잖아요. 좋은 게임이고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주목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 연극계의 아주 좋은 작품, 외국 작품만을 선호하고 그쪽을 주목을 하니까 윷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라도 분이시라서 그 전라도의 윷놀이가 나한테는 기억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도는 장례식장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서 화투 대신에 네. 윷놀이를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온갖 집문서 날라댕기고 뭐 장난 아니에요 윷놀이가. 그래서 나는 그 일단 전라도인의 감성으로서 윷놀이 딱 듣는 순간 이거 피가 낭자하겠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연극을 하고 처절하게 피가 나고 혈의 낭자에도 우리는 또 가고 또 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돈을 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 윷놀이라는 단어에 제 오해였던 것 같고 코너스톤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네. 그런 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이제 진천 사는 추천석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충북 진천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남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충북으로 가서 충북 진천의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진천 사는 추천석이라는 거는 그 진천의 설화인 생거 진천 설화가 있어요. 그 진천에서 나오는 그 기름진 쌀 이름이 생거 진천 쌀이거든요.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거 진천 쌀인데 그 생거 진천에 대한 이제 설화를 다루고 있죠. 근데 뭐 간략하게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 진천에 사는 추천석과 용인에 사는 추천석이 있는데 동명이인이죠. 근데 저승사자의 실수로 용인 사는 추천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진천 사는 추천석을 잘못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이제 해프닝입니다. 언제 지금 이제 극장을 찾고 있죠.
뭐 대략 몇 월 달쯤 뭐 지금 예상으로는 그냥 6월 이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적합한 극장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 거기에 따라 약간의 그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극장. 하나 줘요. 플레이스토어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해서 극장을 전용관을 만드는 걸 목표로. 아멘. 믿습니다. 뭐 작품 얘기는 대략 요 정도면 된 것 같고. 아니 이게 뭐 어쨌든 패러디 그걸 하면서의 해프닝들이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좀 문화가 연극계가 좀 다양성에 대한 그런 인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그런 아주 좋은 번역극도 있고 좋은 창작극, 신작들도 요즘 작가들이 쓰는 뭐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고전 중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고 또 이렇게 각색이나 재창작을 하면서 좋은 작품도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장르의 작품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작품들이 한국 연극계에 올라가서 그런 모든 작품들을 관객들이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이거 처음 초창기에는 이게 뭐 이 일을 하면서 해외 출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 아유 왜?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이랑 연결을 하려고 부단히 조금 노력한 적은 있었어. 노력을 한 적은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담당자들마다 온도도 다 너무 다르고 그렇지. 사실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이해나 그러니까 또 담당자들도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과 그치, 뭐 맞아, 안 한 맞아.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의 전공에 따라서도 맞아요. 또 달라지고 맞아. 뭐 이 사람이 뭐 음악을 전공했느냐 뭐 연극을 전공했느냐 뭐 이런 그에 거에 따라 따라서도 온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길래 근데 나 계속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도 뭐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 의식도 있는 거지. 왜냐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가 이런 이제 인터뷰 자리를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약간 챌린지 한다면 이 다음에 누구를 인터뷰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에는 우리 아내를 부르면 재밌을 것 같아. 그 입장이 정확히. 나랑 곽성원 배우를 부르면 나랑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인간이 혹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일단 결제를 맡아오셔야 되는 거니까. 결제는 내가 하면 100%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게 공적으로 연락하시. 내가 해봐야 뭐 여기 근데 플레이시트에 득될 거 없어. 오면 살짝 얘기할 거잖아. 그러면 성 선배님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오케이.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해도 되죠?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예, 무엇보다 이 플레이슈터라는 회사가 꼭 한국 연극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컴퍼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연극을 이렇게 소극장부터 뭐 큰 극장까지 이런 연극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기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강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이 플레이슈터라는 이 컴퍼니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구독하면서 연극에 대해서도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플레이슈터도 더욱더 발전하고 이 한국 연극 시장도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